이 공중파나 이 방송 쪽에서요, 이 뉴스를 들으시면 대부분 열의 아홉은 좀 나쁘고 안타깝고 뭐 슬픈 소식들이 많죠. 그래야 시청률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요, 집권방송은 좀 오른다, 뭐 기업이 좋아졌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런 뉴스가 없어서 참 힘듭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을 갖고 나오실 줄 알았더니 줄소한이라는 타이틀을 더 안 좋은 소식인데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동구 미래경제트렌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순실 이 불확실성이 아예 이제 장애 직격탄을 날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대기업 총수들 몇 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 50 청문회 때 이상으로 네. 줄소환을 당한다고 국정조사나 뭐 이런 데. 아주 오늘 제목이 본업에 손을 놨다라는 내용들. 할 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뭐 기업의 줄소환과 관련된 말씀은 또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거래소에서 지난 3분기 기업들 유가증권 상장돼 있는 12월 결산법인 511곳 금융업을 제외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392조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3% 가까이 감소를 했다는 3분기입니다. 그렇다면은 11, 12 더 엉망이고 안 좋은 상황이면은 4분기는 또 더 안 좋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매출상이 20개 기업 중에서 6곳만이 증가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7.84%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22조 원으로 5.7%나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빅2가 이 하락세를 이끄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나마 6개 기업들 중에서는 뭐 한전이라든가 한화, 현대모비스, 롯데쇼핑, CJ, CJ가 10% 이상 늘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내수 쪽에 그나마 좀 내수에다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 그나마 6개 기업만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 부진이라든가 또 글로벌 어떤 무역 감소 흐름 속에서 전자라든가 자동차, 철강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그 7.8%의 하락은 역시 갤럭시 노트 7의 여파가 있으니까 약간의 착시 효과도 여기 들어가 있군요.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문제는 일회성인. 이제 바로 그 4분기에 이러한 어떤 휴대폰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 거고 10대 그룹만 또 놓고 보면요. 이건 또 상황이 또 틀려집니다. 바로 12월 결산법인 상장법인 67개사 중에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한 4% 이상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업종별로 보면요, 휴대전화 반도체 쪽 부분에서의 주력품인 우리 ICT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수출이 13개월 연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휴대폰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요, 6.8% 이상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쪽, 반도체는 그나마 1.7%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디스플레이 쪽도 5.2%. 아까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완성 또 부품까지 하면은 33% 이상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어떠한 그 우리 수출에 있어서의 1등 주력 상품군이라고 하는 이 ICT 분야가 저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히 총체적인 매출 감소와 난국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재계들이 뭔가 합심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 계획을 짜고 또 매출 또 수출 이런 쪽을 해야 될 상황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계속 지금 내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늘 시선 시간에도 자영업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나 보면은 뭐 그 장사가 된다 안 된다 해도요 월말 결산해 보면 아유 뭐 지난달하고 비슷하네 또 작년 뭐 11월이나 뭐 올해 11월이나 비슷하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오래 장사하신 분들의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떤 날은 완전히 공치는 것 같아도 어떤 날은 또 막 손님이 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장사가 추세적으로 손님이 많이 줄었네 이런 게 뭐 3개월, 뭐 분기별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날씨도 안 좋았으니까. 근데 또 그 다음 3개월도 또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까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길에 나간다는 거예요. 옆 가게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매출이 줄면은 매출이 기간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줄면은 뭔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예지. 우리가 이제 흔히들 교과서적인 얘기가 불황기 때 매출이라도 증대가 돼야만 예. 거기서 뭐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이런 매출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다. 또 심지어는 홈쇼핑 관련주들도 지금 맨 시사 정치 프로만 보다 보니까 골든타임에서도 이 그렇겠네요. 지름신들이 오질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촛불 집회하면은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네. 저도 그거 매일 보게 예, 되더라고요. 예. 지금 몇몇 명 모였다 뭐. 그러니까 골든타임에 홈쇼핑 보고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 모든 뭐 종편이고 방송이고 촛불 시위 현장 중계하고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채널을 바꾸질 않는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촛불 집회 나쁘다는 건 아니시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해하실까 사회적인 봐. 관심이 그쪽으로 가니까 네. 당연히 홈쇼핑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일련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좋지 못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뭐 진통이 사실은 좀 빨리 마무리가 되고 네. 또 희망이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안에서 촛불 100만이 모였는데도 뭐 쓰레기도 하나 또 안 남고 뭐 네. 경찰차에 그럼요. 스티커도 다 손으로 네, 떼고 그런 좋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나라가 더 발전하겠다라는 기대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경제 현실을 들여다보면 암울하죠, 암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되면 뭔가 또 개선해가지고 뭐 더 정호원도 새로 뽑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줄서한 말씀도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자불안석이다가 사면초가니까 야 일단 다 스톱해봐. 그렇죠. 이런 그렇게 분위기라는 되는 얘기 거죠. 아니에요. 결국은 기업들의 이제 12월 또 내년 초 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요 대기업들의 어떤 인사라든가 네. 정기 인사 이런 것들이 다 연기되거나 지금 미정이라는 상태죠.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 곧 청문회에 끌려 나갈지도 모르는 망신을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무슨 인사가 있겠고 어떤 사업 계획을 짤 수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30일부터 일단은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요. 1차, 2차 국정 청문회가 이제 열리면서 TV에서 생중계되는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2월 5일부터 6일에 걸쳐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 기업인들입니다. 네. 뭐 삼성, 현대 이름은 굳이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SK, LG, 한화 또 손경식 회장 같은 경우 CJ, 한진, 롯데, 허창수 회장 같은 경우는 정경영 회장입니다만은 GS 재벌 그룹이죠. 회장은 8분이고 허창수 GS 그룹 회장은 정경영 회장 회장이니까 자격인데. 가는 거고 네, 이승철 씨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네. 정경영이고. 그런데 이게 서열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매출의 기준으로 삼성, 현대, SK, 그렇죠. LG 빠진 데는 어디예요? 여기 서열 중에 빠진 데가 있어요? 어, CJ는 사실 한참 뒤잖아요. 뒤인데 문제는 두산 이런 데가 없고요. 두산 뭐 그쪽은 크게 뭐 기부금 낸 것도 적고 예. 다 보면은 뭔가 대가성이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들 예. 뭐 최태원 사면이라든가 CJ 뭐 이재현 회장의 그런 사면이라든가 또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동계올림픽 위원장에서 갑자기 사퇴한 거 떴던 그런 거 한진그룹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저기 약간 억울한 측면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신동빈 뭐 롯데 회장도 마찬가지고 또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야 뭐 이상한 회사 뭐 납품해 줬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재용 삼성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이제 뭐 사무실에 압수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주 상당히 기업들의 이런 청문회 뭐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청문회 장소에서 또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어떠한 운실의 폭을 더욱 좁히게 하고 있고 저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또 한 12월 한 초 중순 정도에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특검 조사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도 오라고 할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 정치적인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도 기업들이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연말 내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연말 연초에 걸리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런 와중에 이제 기업들 상당히 또 좋지 못한 소식들도 있죠. 물론 뭐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당론으로 그저께 확정을 했습니다. 법인세를 전격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큰 뉴스인데요. 최순실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뉴스가요. 예. 헤드라인으로 안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 코너에서 한번 다뤘을 겁니다. 뭐 법인세 인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 자사주 뭐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든가 또는 뭐 재단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전환도 러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내년 7월 되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를 긍정적이고 무엇인가 으쌰으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시가총액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경제가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어떤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나타나지 못하면서 흘러내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우리 투자자들을 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 정말 뭐 흔한 말로 이러려고 내가 주식하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자괴감이 드세요? 자괴감이 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시장 자체도 활력이 점점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대기업들의 이런 어떤 모순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나와야만 기업들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그러한 흐름들이 주식시장에서도 활력을 찾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들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우리가 봐야 뭐 될 것 어디 같습니다. 팔이건 달이건 간에 뭐 종기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종기를 뭐 마이신을 먹든지 아니 마이신이라는 게 이게 적당한 용어인지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든지 아니면 째 가지고 고름을 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상처에 딱지도 않고 해서 잘 아물어야지 이제 더 덧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 소장님 말씀도 약간 기업하고 뭐 정치권하고 뭐 그런 게 다 덮자는 말씀은 아니실 거고 그럼요. 잘 규명은 하되 그 청문회 가면은 또 지난번에 롯데 신동빈 회장인가요? 한일전 하면 누가 이길지 응원합니까? 뭐 이런 질문 같은 건 정말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네? 진짜.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확한 팩트를 물어보고 가지고,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잘 가려주는 거는 국회든 특검이든 검찰이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중계방송도 하고 뭐 이 국민들이 다 보는데 인격적인 모독 주고 사안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거는 제발 요번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벌써부터 뭐 증인들이 뭐 300명 최대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청문회도 똑바로 하고 기업들도 잘 알겠습니다. 대응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한테도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미래경제 트렌드 연구소의 서동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